옛날 강사년 지양산시엔의 외진 마을 한켠에는 아직 20몇 안 된 젊은 과부 강월심이 살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고을에서도 제법 인물곱기로 소문이 났던 처녀였으나 인생이란 것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지요. 그녀가 시집을 간 날부터 남편은 병색이 완연하였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한숨을 내쉬며 누워 지냈습니다. 사람들이야 병을 숨기고 장가를 보냈다며 수군거렸으나 월심은 오히려 그 남편의 차디찬 손을 꼭 잡고 정성껏 간호했지요. 하지만 그 정성도 한 달을 못 채워 끝이 나버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곡을 하던 강월심의 울음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귀에도 애달프게 울려 퍼졌지요. 저런 처녀가 이제 무슨 낯으로 살아간 후 그렇게 남편을 보낸 날부터 그녀의 인생은 본격적으로 비바람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니 집안의 살림살이야 그대로였지만 여자의 몸으로 혼자 그 집을 지킨다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쉽겠습니까? 더구나 몸종 하나를 데려다 쓰던 터라 그 몸종에게 집안 농사며 장터 물품이며 다 맡겨 살고 있었는데 그 몸종 놈이 어느 날 밤사이 살림살이 귀한 것들을 죄다 쓸어 담아 달아나 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강월심은 마루 끝에 주저앉아 하늘이 무너진 듯 울었습니다. 하, 인연이 뭘 잘못 살았다고 이러는 거냐? 평생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고 살았던 여자가 당장 내일부터는 바티를 나서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며칠을 굶다시피 하며 낯선 괭이를 잡고 밭고랑을 파다 보면 손바닥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날이 되면 또 새벽녘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야 했지요. 혼잣말로 이 년이 살긴 살아야지 하며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도 밤이 되면 결국 부엌 한 구석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측은하다고 고구마며 나물거리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어차피 남의 동정은 한철이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들 각자 살기 바빠 남의 집이를 돌아볼 겨를이 없지요. 강월심은 점점 말라가고 얼굴빛도 누렇게 떠버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래선 죽는 수밖에 없겠다. 쌀은커녕 당장 내일 끼니도 막막한 판에 혼자 바치를 다 감당할 수도 없으니 머슴 하나를 구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심을 하던 날 월심은 흐느끼며 제 남편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당신이 이 꼴을 알면 뭐라 할까요? 하지만 나도 더는 혼자 못하겠어요. 살아야 하니까 남편의 초라한 영정 사진은 말이 없었지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곤 마을 이장에게 부탁을 넣어 머슴 구한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마님, 요즘 머슴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력값도 올랐다는데 그래도 좀 알아봐 주세요. 돈이 없으면 곡식으로라도 주겠다 하지요. 이장도 마지못해 수락은 했지만 시큰둥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야 겨우 서너 명이 찾아왔는데 문제는 그 인상들이었습니다. 어디 시골 머슴같이 순박하긴커녕 이목구비가 험악하고 칼자국까지 선명한 자들이었지요. 월심은 겁이 나서 문틈으로만 내다보다가 나중엔 바깥으로 나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집을 알아보시오. 이놈들이야 돈만 주면 일을 하겠다 큰 소리를 쳤지만 월심은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은 혼자서 밭을 메고 장터까지 왕복해 쌀이며 나무를 팔아야 했습니다. 손등이 까지고 햇볕에 타서 까맣게 벗겨졌을 때쯤 강월심은 다시 한번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왜 이리도 나를 시험하십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여자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심정으로 밤새 기침을 하며 누웠지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월심이 새벽녘에 물을 길어 부엌 마당을 쓸던 중 낯선 청년 하나가 대문 앞에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데 키는 훤칠하고 옷은 남루하지만 등판이 떡 벌어졌더랬지요. 월심은 속으로 흠칫 놀라면서도 물동이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강월심 마님 댁 맞습니까? 머슴 구한다 들었습니다. 월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이요? 만석이라 하오. 만석이라는 그 청년은 얼굴이 거칠기는 해도 험상궂지는 않았습니다. 두 눈이 시원하게 트였고 피부는 검게 그을렸지만 단단한 기색이 있었지요. 몸은 성한가 예. 팔 힘도 좋고 허리도 곧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월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팔 힘이 좋다니 허리가 곧다니 그 순간 생각이 스스로도 민망해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좋소? 지금 당장부터 일을 시작하시오. 만석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성심껏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만석이는 말 그대로 강월심의 집안의 하늘이자 땅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밭에 나가고 잡초를 뽑고 논두렁을 고쳤습니다. 월심이 장터에 나가면 무거운 짐을 다 들어주었지요. 덕분에 월심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보이던 게 이제는 반은 차 있었고 장터에서 파는 나물도 훨씬 싱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월심이 요즘 살림이 좀 나아졌다지 머슴을 하나 잘 들였대. 그러게 그 젊은 청년이 아주 부지런하다더라. 월심은 남들이 뭐라 하건 상관없었습니다. 밤마다 불을 끄면 한숨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굶어 죽진 않겠구나. 저 아이 덕분이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간사하지요. 처음에는 고마움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졌습니다. 만석이가 땀에 젖어 등판을 드러내고 논두렁에서 물을 길어올 때면 그 굵은 팔뚝과 땀방울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밤에도 월심은 방 한가운데 앉아 무릎을 끌어 안았습니다. 내가 미쳤나? 내 처지가 이런데. 그러면서도 머릿속에는 자꾸만 만석이의 굵은 팔, 단단한 허벅지, 꿋꿋한 등이 떠올랐습니다. 혼잣말로 흐느끼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자인 게 죄냐. 그렇게 강월심의 밤은 길어졌습니다. 별빛이 창호지를 파고들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는 수치심과 그리움이 번갈아 일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일이라도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만석이와 말을 좀 섞어야겠다.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월심은 부엌을 쓸며 혼잣말했습니다. 강월심, 네가 이대로 굶어 죽을 순 없다. 살아야 한다. 여자의 마음도 살려야 한다. 그리고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마당에서 이미 일을 시작한 만석이의 땀 냄새가 새벽 공기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냄새가 왠지 모르게 너무나도 사람 같았습니다. 강월심은 그날 새벽에도 먼저 일어난 만석의 등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 서서 망설이다가 슬며시 부엌으로 내려와 소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놈, 아침밥도 안 먹고 또 나갔구나. 부지런한 건 좋았지만 그 부지런함이 왠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밥을 꼭 먹이고 보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만석은 논두렁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흙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아, 월심이 부르는 소리에 그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님,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이놈, 밥도 안 먹고 나가는 놈이 어디 있냐? 하하, 죄송하오. 그냥 몸이 근질거려서 그 웃음이 햇살에 반사되며 반짝거렸습니다. 월심은 한 박자 늦게 눈을 피했습니다. 참으로 저 눈빛이 사람을 홀리는구나. 그러면서도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와라. 밥 차려놨다. 그날 아침 만석은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주저했습니다. 마님, 제가 이렇게 같이 앉아도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내 밥상 따로 차릴 여유가 어디 있느냐? 앉아라. 그제야 만석은 바닥을 보며 살짝 웃더니 엉거주춤 앉았습니다. 월심은 밥그릇을 살피다 만석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두텁게 박힌 손등, 갈라진 손가락 사이. 그 손이 밥그릇을 잡을 때마다 부르르 떨리는 걸 보고 마음이 알 수 없이 저릿해졌습니다. 저 손이 내 집을 지켜주는구나. 하지만 입으로는 퉁명스러웠습니다. 밥은 많이 먹어라. 네가 먹어야 힘이 나서 내 집 일도 잘하지. 네, 감사합니다. 그 말끝이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밥을 다 먹자 만석은 얼른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월심은 가만히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넓은 등판이 부엌 문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땀에 살짝 달라붙은 적삼이 그 등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괜히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등이 내 등을 대신해 일해주는 거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저 등에 안기면 따뜻하겠지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월심은 놀라 손바닥으로 자기 볼을 살짝 쳤습니다. 이년아, 정신 차려라. 그날 낮에는 장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월심은 부엌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만석아, 난 장에 다녀오마. 저녁 때 올 거다. 마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됐다. 너는 집과 밭을 좀 살펴라. 요즘 장터엔 지나는 상인도 많아. 뒤숭숭하니 집을 지켜야 한다. 알겠습니다. 만석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걸 보고 월심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애써 등을 돌렸습니다. 이놈을 따라 나서면 마을 사람들이 또 뭐라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며 담장을 넘자 살짝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장터는 생각보다 북적였습니다. 강월심은 파릇파릇한 열무며 시래기를 이고 다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열무 사려 시래기 한 단 가져가소. 하지만 경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 싸게 파는 과부도 있었고 장터 끝에서 큰 소리로 호객하는 장정들도 있었습니다. 마님, 이거 좀 깎아주시오. 한 단만 깎아주면 내가 3단 사지. 흥정이 계속되자 월심은 이가 갈렸습니다. 내가 굶어 죽기 싫어 이 짓 하는데 결국 한숨을 쉬며 깎아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장터가 파할 무렵 쌀을 조금 사서 남은 돈을 새끼 주머니에 꼭 쥐었습니다. 이걸로 며칠은 먹을 수 있겠지. 그리고는 기진맥진한 몸을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는 이미 뉘언위언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로 들어서자 담장 너머로 연기가 살짝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만석이가 저녁 준비를 하나. 그 생각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문을 밀자마자 부엌에서 무언가 끓는 냄새가 훅 풍겼습니다. 마님, 오셨습니까? 만석이 허리를 굽히며 달려 나왔습니다. 옷자락엔 재가 묻고 이맨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니, 너 왜 부엌에 들어왔느냐? 마님이 장터 가신다기에 돌아오실 때 허기질까봐 국을 조금 끓였습니다. 이놈이 말은 꾸짖는 듯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은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국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입이라도 대보십시오. 허기가 좀 가실 겁니다. 월심은 말없이 국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숟갈 떴습니다. 살짝 싱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와 정성이 속을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국을 다 먹자 만석이 부지런히 치우더니 장터에서 사온 쌀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이고 오셨습니까? 그렇다. 다음부턴 제가 가겠습니다. 됐네. 네가 나가면 집이 비잡느냐. 만석은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순하고 또 어딘가 미련스러워서 월심은 괜히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내일은 밭두둑 좀 정리하자꾸나. 이번에 무 뿌리도 심어야 하고. 알겠습니다. 마님.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밥부터 먹고 나가라. 네, 그 대답이 너무나도 충실하게 울려서 월심은 괜히 등을 돌렸습니다. 이놈이 너무 착하면 내가 자꾸 흔들리지 않느냐. 밤이 깊었습니다. 달빛이 초가집 기와를 비추며 하얗게 반사되었습니다. 월심은 방 한가운데 앉아 창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낮에 보았던 만석의 손, 이마의 땀, 그리고 그 국그릇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인연아, 그게 그렇게 좋더냐. 혼잣말로 핀잔을 줬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뛰는 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남편에게 처음 설렜을 때처럼, 아니, 오히려 더 뜨거웠습니다. 남편과는 병상 옆에서 손만 잡고 살다 보냈지만
만석과는 이상하게도 살결이 자꾸 눈앞을 맴돌았습니다. 창호를 통해 달빛이 쏟아지자 월심은 무릎을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죄냐? 내가 여자인 게 죄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눈물 자국이 식기도 전에 다시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일은 좀 더 말을 붙여봐야겠다. 이놈이 너무 멍청하게만 굴지 않게. 그 시각 마당 끝 작은 방에서는 만석이 누워 있었습니다. 대청에 걸린 달빛이 방바닥까지 스며들어 그의 얼굴을 살짝 비추었습니다. 만석은 천장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오늘은 내 밥까지 챙겨주셨다. 그 말끝이 잠기더니 이내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부르튼 물집이 만져졌습니다. 이 손으로 저분을 위해 일하는 게 내 복이겠지. 하지만 눈을 감으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부엌문을 열며 들어오는 월심의 눈빛, 뜨거운 국그릇을 조심스럽게 봤던 손, 그 손끝이 하얗게 떨리던 모습. 만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머슴이면서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 건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며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서로를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닭이 울자마자 만석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아차, 마님이 밥부터 먹으라 하셨지. 그러자 괜히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이 새벽 공기와 섞여 퍼졌습니다. 한편 강월심은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습니다. 창호를 열자 서늘한 새벽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부엌 앞에 서 있는 만석의 등판이 보였습니다. 그 등판이 오늘따라 유난히 든든해 보였습니다. 월심은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오늘은 말 좀 걸어봐야지. 그리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월심은 부엌 문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밖에는 만석이 쪼그리고 앉아 부지런히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질 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월심의 가슴이 묘하게 쿵쾅거렸습니다. 저 힘, 저 몸, 그녀는 스스로의 상상에 깜짝 놀라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년아, 정신 차려라. 하지만 오늘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가까워지자. 지난밤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만서가 월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만석은 도끼질을 멈추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마님,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일이 들어오너라. 아침밥 먹고 나가야지. 하하. 예. 마님? 부엌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어두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만석은 자리 끝에 엉거주춤 앉았습니다. 월심은 그 앞에 숭늉을 내주며 살폈습니다. 굵은 팔뚝, 햇볕에 그을린 피부, 성실한 눈빛, 괜히 목이 탔습니다. 자네, 밥 좀 더 먹어라. 이 정도면 배가 부릅니다. 머슴이 힘이 없으면 무슨 재주로 밭을 매느냐.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만석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월심의 가슴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저 웃음이 너무 깨끗하다. 밥을 다 먹자 만석은 부지런히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월심은 허리를 꼼꼼히 스며 말했다. 놔둬라. 오늘은 내가 치운다. 마님이 왜 이런 걸 내가 하고 싶어 그러는 거다. 만석은 머리를 긁적이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그 등판을 바라보던 월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를 바라는가. 그냥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을 뿐인데 솥뚜껑을 닫으며 속으로 삼켰습니다. 오늘 밤엔 술이라도 내야겠다. 그날 낮, 만석은 온종일 밭을 맸습니다. 흙 냄새가 코를 찔렀고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입게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님이 오늘 밥을 2그릇이나 퍼주셨지. 가끔 삽을 멈추고 먼 집을 바라보면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였습니다. 그 연기가 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 마님이 계시지. 한편 월심은 집안에서 장독대를 살피고 국거리를 정리하고 부엌을 쓸며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바쁘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만석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놈이 술은 얼마나 마실까, 많이 마시면 쓰러져 버릴까, 부끄러운 생각이 얼굴을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술상도 차려주고 말도 좀 하고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월심은 부엌에서 조용히 술병을 꺼냈습니다. 마을에서 사온 약주 한 병이었습니다. 비싸서 아꼈는데 오늘은 내야지. 그리고 안주거리를 챙겼습니다. 묵은 김치, 삶은 계란, 볶은 무나물, 별것 없었지만 그녀는 정성을 다해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때 스스로도 민망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강얼심. 하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석아, 예, 마님. 밭에서 삽을 씻던 만석이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땀방울이 반짝였습니다. 오늘 수고했다. 저녁 먹자. 예, 그리고 오늘은 술 한잔 하자.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술이요, 그래. 나도 한잔 하고 싶구나. 만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영광입니다. 그 말이 너무나 순박해서 월심은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방 안은 작고 초라했지만 오늘만큼은 조촐하게 꾸몄습니다. 초를 켜서 은은한 불빛을 만들고 술상을 차려두었습니다. 만석은 문간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서 있지 말고 마님. 이런 상은 내가 오늘 먹자고 하는 거다. 자네도 앉아라. 만석은 얼굴이 빨개져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월심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투명한 약주가 찰랑거렸습니다. 자, 한 잔 바꿔라. 만석은 조심스레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쭉 들이켜라. 오늘만은 괜찮다. 만석은 한 모금 마시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에 월심도 잔을 비웠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가슴까지 따뜻해졌습니다. 몇 잔이 오갔습니다. 만석의 말투가 살짝 풀어졌습니다.
마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가 잘하니까 그렇지. 제가 뭘 잘한다고 내 집을 이렇게 살려놨잖느냐. 나 혼자였으면 진작 거덜났을 거다. 만석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눈가가 살짝 젖어 보였습니다. 월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놈이 울려고 하나. 월심은 술잔을 내려놓고 만석의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만석이 깜짝 놀라 움찔했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만석아, 예, 힘들지 않으냐? 만석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과 같이 사는 게 복입니다. 월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고맙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초의 불빛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만석은 술잔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했습니다. 마님, 왜 그러냐? 제가 감히 이런 말 해도 됩니까? 말해봐라. 만석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마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그 말이 방 안에 울리자 월심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만석의 눈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이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순간 초가 바람에 흔들려 불빛이 살짝 꺼질 듯 춤을 췄습니다. 그 그림자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월심은 술 기운을 빌려 손을 뻗었습니다. 만석의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만석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만석아, 오늘은 그냥 있어라. 나랑 같이. 만석은 숨을 삼켰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가 감히 괜찮다. 오늘만은 괜찮다. 월심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낮게 울렸습니다. 그 떨림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눈을 질끈 감더니 손을 살짝 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심의 손이 공허하게 허공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만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안 되는데? 월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머슴입니다. 마님은 주인이십니다. 그 말이 너무나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월심의 눈가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놈아, 나는 여자다. 그 말은 너무나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만석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월심도 울음을 꾹 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잔을 들어 입을 적셨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이년아, 이게 내 팔자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저주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방으로 돌아가면서도 수없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간에 앉아 잔을 비우는 월심의 모습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님, 그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그날 밤은 강산현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초가집 지붕이 살짝 들썩이고 창호지가 흔들리며 바람소리가 새우산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거칠게 흔들리는 것은 월심의 마음이었습니다. 방 안초가 꺼진 자리에서 그녀는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술상이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빈 술병, 흩어진 안주 접시, 그 모든 게 그녀의 초라한 마음을 적나라하게 비추었습니다. 이게 내 꼴이냐. 달빛이 흐릿하게 비추자 월심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머슴놈한테 손까지 뻗어보고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부끄러움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억지로 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여자가 아니어야 했는데 그 시각 마당 끝 작은 방에서는 만석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삐걱대는 대청문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각자의 고통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두 손을 맞잡고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우셨다.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술잔을 비틀어 쥔 손, 떨리는 입술, 그 끝에서 흘러나온 작디작은 울음소리. 이놈아, 나는 여자다. 만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냐. 그는 천천히 누워서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에서도 월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주인이고 마님이고 다 떠나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저분을, 그 생각을 끝맺지 못하고 그는 얼굴을 팔뚝에 묻었습니다. 새벽녘, 먼동이 트자마자 닭이 울었습니다. 만석은 기계처럼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그는 괭이를 어깨에 메고 논으로 향했습니다. 이슬에 젖은 발목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 머릿속이 어제 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한 삽 땅을 파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이 나 때문에 우셨다. 삼날이 흙을 가를 때마다 심장이 쿵쿵 내리쳤습니다. 그 시각 월심도 방 안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도록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아 있었더니 온몸이 저렸습니다. 이불도 덮지 않아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비틀비틀 걸어 나와 물동이를 붙잡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머릿속은 어제 밤의 만석이로 가득했습니다. 자기를 똑바로 보던 그 눈,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떨구던 모습, 이놈이 나를 거절했어. 그 생각에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이 꼴로는 안 산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다 보여주마. 아침밥을 지어놓고도 만석이 들어오지 않자 월심은 조용히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문턱에 앉아 양 무릎을 끌어안고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풀어헤친 머리칼을 손가락으로 빗어넘기며 중걸거렸습니다. 오너라, 만석아,
오늘은 나를 피하지 마라. 한참 후 만석이 논에서 돌아왔습니다. 옷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흙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피로보다 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있는 월심을 보자. 만석은 한 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초가 처마를 흔들었습니다. 월심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만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님, 어제 죄송합니다. 그만하자. 월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만 사죄하지 마라. 네가 잘못한 거 없다. 만석은 머뭇거리며 문턱에 앉았습니다. 월심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 먹자. 만석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만석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월심도 숟가락을 잡았다가 내려놓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먼저 입을 뗀 건 월심이었습니다. 만석아, 예,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만석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마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다냐 만석이 고개를 들어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정직해서 오히려 월심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마님은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 말에 월심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놈아, 나는 여자인데 그 말이 터져나오자 만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날 낮에도 두 사람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논으로 나갔고 월심은 장독대 옆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놈이 왜 이렇게 미련한 거냐? 그녀의 눈가에 서러움이 번졌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왜 잡아주지 않느냐?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네, 꼴이 그렇지. 과부가, 주인이 머슴놈한테 마음을 준 게 부끄럽지 않냐? 하지만 그녀는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다시 말하리라. 저녁이 되자 월심은 부엌에서 고기를 조금 꺼냈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어렵게 산 거였습니다. 이놈이 오늘은 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을 끓이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부끄럽다. 하지만 살고 싶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팽개쳤습니다. 이렇게라도 살고 싶다. 여자로. 해가 지고 달빛이 초가 지붕 위를 은빛으로 적셨습니다. 만석은 마루 끝에 서서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안에서 깜박거렸습니다. 그 속에 있는 마님이 보였습니다. 두 손으로 국그릇을 들고 우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님,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부엌 문간에 선 만석을 보고 월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만석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발 들어왔습니다. 월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피하지 마라.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부엌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만석이 다가가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저 같은 놈이 그만해라. 월심이 손을 뻗었습니다. 만석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오늘은 여자로서 말한다. 나랑 있어주면 안 되겠느냐? 만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님, 제발 나 좀 살려주라. 그 말이 부엌 안을 울렸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부엌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적막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기 속에서 얽혀 있었습니다. 달빛이 문지방을 넘어 흘러들어오자 촉에 켜놓은 희미한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월심의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만석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끝이 만석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촉감이 만석의 온몸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아, 그 부드러운 부름에 만석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의 눈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님, 목이 잠긴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월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만은 나를 여자로 대해주면 안 되겠느냐. 만석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을 들이쉬자 다궈진 가슴이 쿵쾅거리며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마님, 저는 머슴입니다. 그 말에 월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머슴이 아니라 사내가 되어주라. 그 말은 기도하듯 애원하듯 울렸습니다. 만석은 손을 뻗었다가 움츠렸습니다. 그 손끝이 허공을 허둥지둥 헤맸습니다. 하지만 월심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만석아,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만석은 그 온기를 느끼자 눈이 젖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손가락이 서로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부엌 안의 시간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바깥의 바람소리도 삐걱대는 처마도 모두 잦아든 듯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닿았습니다. 월심은 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인연이 미쳤다고 욕해도 좋다. 하지만 나도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여자로서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만석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그의 목젖이 떨렸습니다. 마님, 만석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움켜쥐고 마치 부서질까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월심은 흐느끼며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만석아, 마님, 오늘만은 나를 그냥 안아주라. 만석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부엌 안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공간이 두 사람을 강제로 밀착시켰습니다. 월심의 숨결이 만석의 목을 적셨습니다.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월심의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로의 천이 가득 번졌습니다.
만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는 게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몸을 기댔습니다. 이놈아, 왜 이리 뜨겁냐? 그 한마디에 만석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죄송해하지 마라. 월심이 눈을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눈물에 젖으면서도 강렬했습니다. 오늘만은 그냥 내 사내가 되어라.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맞춤은 너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그녀를 깨트릴까봐 겁내는 사내 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월심은 눈을 감고 그의 품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좀 더 그 속삭임이 그의 귀를 간지렸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등을 쓸었습니다. 그 손이 거칠게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게 가장 따뜻했습니다. 월심은 입술을 깨물며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라도 나 살려주라. 만석은 대답 대신 그녀의 등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서는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달빛이 기와를 타고 미끄러지듯 비추었습니다. 부엌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얽혀서 움직였습니다. 거칠지만 절절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로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손, 떨리는 어깨, 가늘게 끊어졌다 이어지는 신음, 그리고 꺾인 목소리. 월심은 숨을 몰아쉬며 그의 목을 붙들었습니다. 만석아, 마님, 오늘은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되냐? 만석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월심아. 그 한마디에 월심이 흐느끼며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그도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바람이 잦아들고 달빛이 기울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겨우 얼굴을 들었습니다. 월심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만석의 이매에는 땀이 맺혀 반짝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월심이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서야 살 것 같다. 만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님, 오늘은 마님이라고 하지 마라. 월심아. 그 말이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월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댔습니다. 만석의 가슴에서 그의 심장 소리가 쿵, 쿵 울렸습니다. 하지만 달빛이 서서히 기울자 두 사람은 천천히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월심이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허리에는 만석의 손이 여전히 얹혀 있었습니다. 월심은 그 손을 살짝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자. 만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심은 쓰게 웃었습니다. 또 죄송하다니 바보같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라. 그냥 오늘만은
내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자. 만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말이 그의 심장을 쿡 찔렀습니다. 부엌 문을 열자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가며 달빛을 가렸다 내보였습니다. 만석은 바깥으로 나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자요? 월심아. 그 부름이 너무나 조용했기에 월심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만석아. 그날 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두 사람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월심은 초가 꺼진 방 안에서 두 팔을 가슴 위에 얹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닌 서글픈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말아주라.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만석아, 나 이제 혼자 있고 싶지 않다. 만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좁은 방 한 구석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바닥이 싸늘했지만 그의 몸은 뜨거웠습니다. 목덜미에는 식지 않은 열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월심아, 그 부름이 너무나 달았고 동시에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가? 그는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꼭 쥐었습니다. 내가 이 손으로 지켜줄 수 있을까? 그 밤이 그렇게 길어졌습니다. 밤이 그렇게 길었습니다. 달빛이 사라지고 새벽이 밝아오자 초가집 지붕 위로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강월심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그대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면서도 머릿속에는 오로지 만석의 얼굴뿐이었습니다. 그가 부엌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순간이 수없이 떠올랐습니다. 월심아. 그 부름이 자꾸 귓가를 울려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다 또 눈물이 찔끔 흘렀습니다. 인연이 참, 너 참 못났다. 스스로를 타이르며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반면 만석의 방도 고요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너무 차가웠지만 그의 몸은 식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며 달렸습니다. 그는 방문 옆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손바닥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준 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남은 미묘한 감촉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었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오늘만은 그냥 내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을 곱씹을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주제도 모르고 그는 이를 악물며 이마를 무릎 위에 눌렀습니다. 내가 감히. 하지만 새벽달기 울자. 그는 기계처럼 일어났습니다. 몸이 너무나 무거웠지만 그래도 논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서늘한 새벽 공기가 폐속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만석은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월심아. 그 말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달빛은 이미 사라지고 여명만이 희미하게 초가의 지붕을 물들였습니다.
월심은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던 손을 멈추고 문턱에 팔을 올린 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논두렁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만석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어제 그 등은 그렇게나 뜨겁고 자신을 감싸주던 등판이었는데 월심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왜 저리 멀어지는 거냐. 입술을 깨물며 눈을 떨구었습니다. 어젯밤엔 분명 내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밥상은 썰렁했습니다. 만석은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을 가르듯 울렸습니다. 월심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맛은 있느냐?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월심은 눈길을 피했습니다. 많이 먹거라. 힘 써야 하지 않느냐. 만석은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결국 몇 술 뜨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그 말에 월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만해라. 그만. 죄송하단 말 하지 마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은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석은 논에서 묵묵히 삽질을 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도 닦지 않았습니다. 속이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욕되게 한 건가 아니면 살린 건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삽을 놓고 허리를 펴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그 맑음이 괜히 밉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무슨 낯으로 다시 그 눈을 보나. 그는 삽자루를 꼭 쥐었습니다. 한편 월심은 집 안을 수없이 오갔습니다. 부엌을 쓸고 방을 정리하고 장독대까지 닦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제 나는 참 뻔뻔스러웠다. 그러면서도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그게 그렇게 죄냐? 나도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손끝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말해야겠다.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만석이 논두렁 끝에서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삽자루를 쥔 손바닥이 피가 맺혔습니다. 그는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마님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피하지 말자. 오늘만은.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 안에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문간에서 만석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안에서 월심이 국을 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지만 만석의 눈에는 그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가슴이 다시 쿵쾅거렸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 그는 무겁게 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부엌 안을 가득 울렸습니다. 월심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왔느냐? 만석은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떨렸습니다. 월심은 국그릇을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네, 마님. 오늘 이야기 좀 하자. 만석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에 월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용히 부엌 안마루에 앉았습니다. 만석도 맞은편에 무겁게 주저앉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초빛이 흔들렸습니다. 둘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월심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너무나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만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그만하라 했다. 월심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왜 자꾸 죄송하다고 하느냐?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그냥 여자로 살고 싶었다. 그 말이 끝나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만석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살포시 그녀의 손등 위에 얹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심아. 그 한마디가 부엌 안을 울렸습니다. 월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한참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집 바깥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철컥 문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심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석도 몸을 굳혔습니다. 누구요? 부엌 문 바깥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마님. 그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달빛이 비추자. 검은 두건을 쓴 사내들이 보였습니다. 만석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달빛패 그의 손이 월심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월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너희들 또 뭐냐? 사내들 중 하나가 비죽 웃었습니다. 마님, 잠시 얘기 좀 하지요. 우리가 가져간 그 문서 말이야. 그 순간 부엌 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부엌 문간을 사이에 두고 공기가 한순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달빛이 문지방을 넘어오자 검은 두건을 쓴 사내의 셋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장서서 비죽 웃었습니다. 마님, 너무 반가워서 말이오. 목소리가 마치 살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강월심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 눈이 커지며 살짝 물기가 번졌습니다. 너희들 무슨 낯짝으로 또 온 거냐?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녀의 손등을 꼭 잡고 있던 만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나가라. 그 한마디가 낮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러자 앞장선 복면 사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봐라. 머슴 주제의 주인 행세냐? 뒤에 있던 사내 둘이 흘끗 웃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만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 천장이 낮아 머리가 살짝 닿을 뻔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넓게 벌어졌습니다. 달빛이 그의 땀에 젖은 목덜미를 은색으로 비췄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지 마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이 퍼렇게 서려 있었습니다. 복면 사내가 천천히 손을 들어 턱을 문질렀습니다. 좀 컸다고 주둥이가 살았구나. 그나저나 마님이랑 너 요즘 아주 살림이 잘 돌아간다더라. 내 귀에도 소문이 들리더라고. 그 말에 월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뺨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만 나가라.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뒤에 복면패 중 하나가 희죽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왜? 부엌에서 재미 좀 봤다는 소문이 사람 입은 다 있지. 그 순간 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빛이 살기를 띄었습니다. 두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입 다물어라. 하지만 복면패는 오히려 즐거워하며 비웃었습니다. 오, 봐라. 주인 마님을 아주 단단히 꽉 잡았나 본데 그 은근한 표정이 딱이더라고. 그 말에 월심이 부엌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만해라, 이 개같은 놈들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며 부엌 안을 울렸습니다. 복면 사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님? 너무 상심 마시오. 우린 그냥 예의 차려서 찾아온 거요. 그 문서 얘기 좀 다시 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신가? 만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문서 이미 다 가져갔으면서 무슨 소리냐. 사내에는 웃음을 거두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 그때 가져간 건 우리 몫이었지. 그런데 관아 쪽에서 또 달라고 해서 말이지. 순간 부엌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월심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관아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한 관찰사 나으리가 말이야. 이번엔 확실히 주인 없는 문서로 만들어 달라더라고. 우리가 발 뻗고 나선 거지. 그 목소리는 마치 장터에서 배춧값 흥정하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만석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복면 사내가 고개를 살짝 들며 그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왜? 싸움이라도 하게 머슴, 주제에 주먹 좀 쓰나 본데. 만석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나가라. 오늘은 안 넘어간다. 사내가 비죽 웃었습니다. 어이. 들었지? 이놈이 주인 대신 나서겠단다. 뒤에 두 놈이 슬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주먹이 달빛 아래 번들거렸습니다. 월심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만석아? 안 돼. 만석은 손바닥을 내밀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뒤로 가 계세요.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복면 사내가 날카롭게 비웃었습니다. 어이, 머슴 새끼야. 너 오늘 제대로 맛 좀 볼래? 그가 신호를 주자. 뒤에 사내 둘이 만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부엌, 아니 엉망이 됐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발소리, 신음소리, 거친 숨소리가 얽혔습니다. 만석은 첫 번째 놈의 손목을 비틀어 내동댕이 쳤습니다. 두 번째 놈이 주먹을 날렸지만 만석은 몸을 틀어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좁은 부엌이 문제였습니다. 움직일 공간이 없어 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복면 사내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 만석의 입가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월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만석은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숨이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피가 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지금 나가면 살려주겠다. 목소리는 쉰 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복면사내는 잠시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죽거렸습니다. 제법이네. 그런데 우리도 관찰사 나으리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는 칼자루를 살짝 드러냈습니다. 달빛이 번쩍했습니다. 이번엔 죽으라는 명령까진 아니었는데 네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문제네. 그 순간 월심이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떨었습니다. 제발 그만해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목숨이든 문서든 다 줄 테니 제발.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복면사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님, 무릎 꿇을 거면 좀 더 곱게 꿇으시지. 그러면 내가 생각 좀 해보지. 그 말에 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만해라. 이놈들아. 목소리가 부서져 나왔습니다. 복면사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왜 질투나냐. 너도 마님 품이 좋더라. 순간 만석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몸이 벽을 치며 튕겨 나갔습니다. 주먹이 복면사내의 얼굴을 정확히 때렸습니다. 퍽 비명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뒤에 두 놈이 만석을 붙잡았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몸이 부딪히며 부엌 기둥이 흔들렸습니다.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부림쳤습니다. 월심아 도망쳐. 그 비명 같은 소리에 월심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붙잡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제발 그만해라. 복면사내는 얼굴을 주무르며 피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서린 눈으로 만석을 노려봤습니다. 이 머슴 새끼가 진짜 주인 마님이랑 붙어 먹더니 간이 부었구나.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만석은 숨을 골랐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장 보자. 그 말에 복면사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좋아.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말이지. 그는 칼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부엌 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초빛이 흔들렸습니다. 월심이 비명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월심의 비명이 부엌 안을 갈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번들거렸습니다. 몸이 저절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만석이 이를 악물고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월심아? 물러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복면사내의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쇳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칼날이 만석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쓱 살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붉은 선이 그려졌습니다. 만석이 숨을 끊어 삼켰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피가 옷을 적셨습니다. 달빛 아래 선홍빛이 퍼졌습니다. 월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서가 그녀가 달려들어 그의 몸을 붙잡았습니다. 피가 그녀의 손바닥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뜨겁고 미끈거렸습니다. 월심은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너희들? 복면사내는 비죽 웃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나 우린 일하러 온 거다. 그가 피 묻은 칼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이 반사되어 번뜩였습니다. 만석은 허리를 굽히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빨을 딱 맞물었습니다. 피가 입가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눈빛이 살기를 띠며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장내자.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복면패 뒤에 있던 다른 사내 둘이 주춤했습니다. 방금 전의 사나움이 살짝 식었습니다. 형님, 저놈 눈 봐라. 하지만 선두에 선 사내는 비웃었습니다. 겁주면 알아서 문서 내줄 줄 알았는데 아주 질기네. 그는 칼자루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여기서 한 놈은 묻자. 월심이 만석의 허리에 매달렸습니다. 피가 그녀의 옷을 적셨습니다. 하지 마라. 제발. 만석아, 부탁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다. 만석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등이 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월심아, 물러서 있어라. 그 말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오히려 월심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안 돼, 가지마, 제발. 만석은 입가에 피를 삼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라도 없으면 너 어떻게 살래? 그 말이 그녀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만석은 그녀를 세게 밀쳤습니다. 월심이 비명을 지르며 부엌 뒤쪽으로 나가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부엌 기둥을 치며 쿵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부엌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복면 사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드디어 정신이 들었나. 만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옆구리를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삽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너희 오늘 여기서 못 나간다. 목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복면 사내가 칼을 비껴 들었습니다. 이 머슴놈이 끝까지 그가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만석이 삽자루를 허공에서 휘둘렀습니다. 퍽 복면 사내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놈이 뒤에서 만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앞의 사내가 칼을 다시 휘둘렀습니다. 슉. 이번에는 가슴팍을 살짝 베었습니다. 피가 튀어 부엌 벽을 더럽혔습니다. 만석이 꺽꺽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월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만석아 그녀가 기어서 다가오려 했습니다. 머리가 부엌 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복면패의 한 놈이 그녀를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꺼져. 계집년이 월심은 힘없이 나가떨어졌습니다. 눈가에 피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만석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만석아, 제발, 일어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습니다. 만석의 무릎이 부엌 바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삽자루를 놓지 않았습니다. 숨이 거칠게 새어 나왔습니다. 월심아, 그 한마디가 너무나 애틋하게 울렸습니다.
눈가에 핏줄이 터져 붉게 번졌습니다. 복면 사내가 숨을 몰아쉬며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칼끝이 달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만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돌렸습니다. 삽자루가 복면 사내의 옆구리를 세차게 찔렀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석의 가슴팍을 깊게 파고드는 찢어지는 고통이 왔습니다. 칼날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입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엌 바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복면패의 숨소리, 월심의 울음소리, 만석의 거친 숨소리가 얽혔습니다. 월심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만석아 그녀가 기어서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석은 눈이 반쯤 감긴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피가 이빨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울지 마라. 월심아. 그 말이 너무나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복면 사내가 피를 닦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개새끼, 이런 놈이 문제야. 그는 발로 만석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만석의 몸이 부엌 기둥을 쳤습니다. 쿵 피가 입가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월심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복면 사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좋아. 문서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지. 오늘은 이 정도 경고면 됐지. 그는 부하들을 툭툭 쳤습니다. 나가자. 복면패는 문간을 차고 나갔습니다. 부엌 문이 삐걱거리며 닫혔습니다. 그 뒤로 달빛만이 부엌을 비췄습니다.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복면패가 내뱉는 욕설과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엌 안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월심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만석을 붙잡았습니다. 만석아 제발. 만석의 눈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아. 그 한마디가 너무나 약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피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뜨겁고 미끈거리고 끈적였습니다. 살아있어라. 부탁이다. 나 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녀의 울음이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달빛이 차갑게 부엌 문을 비추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부엌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억눌린 울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이 밤은 너무 길었고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부엌 안에는 여전히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초는 이미 반쯤 타서 연기가 났고 기름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위로 피가 말라붙은 자국이 거무스름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월심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만석의 얼굴을 붙잡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얼굴이 달빛 아래 창백했습니다. 숨이 거칠고 불규칙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만서가 정신 차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만석의 피가 뒤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만석은 눈을 겨우 떴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아. 그 한마디에
월심은 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래, 나야 만서가 그녀가 그의 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피가 옷을 적셔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다행이었습니다. 죽지 마라, 제발, 살자 우리.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은 힘겹게 눈꺼풀을 올렸습니다. 그 눈이 너무나 맑아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피로 물든 입술이 겨우 움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너무 작게. 그러나 분명히 들렸습니다. 월심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지 마라. 왜 자꾸 죄인처럼 굴어? 네 잘못이 아니잖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이마를 부여잡고 뺨을 부벼댔습니다. 피와 눈물이 뒤섞여 달라붙었습니다. 그 숨결이 자꾸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부엌 바닥에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개가 짖었다가 조용해지고 바람이 초가를 스쳤습니다. 겨우 마음을 가다듬은 월심은 떨리는 손으로 만석을 부축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몸이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만석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얹고 온 힘을 다해 질질 끌었습니다. 일어나. 부탁이야.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방으로 겨우 만석을 옮겼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피자국이 길게 질질 끌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 피를 번들거리게 비췄습니다. 방 안에 눕히자 만석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윽! 월심은 그의 옷을 잡아 찢듯 벗겼습니다. 피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어쩌란 말이냐? 이걸 어떻게?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손이 바들바들 떨리면서도 상처 위에 손수건을 눌렀습니다. 참아라, 만석아, 부탁이다. 피가 손수건을 순식간에 적셨습니다. 다른 천을 가져와 눌렀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만석이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습니다. 월심은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피를 닦고 상처를 눌렀습니다. 그렇게 한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해가 뜰 무렵 만석의 숨이 조금 고르게 변했습니다. 월심은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부스스하고 얼굴에는 마른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걸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살살 문질렀습니다. 만석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월심, 그 한마디의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응, 나야,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월심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미안하단 말 하지 마라.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내가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살아있어라, 제발. 밖에서는 닭이 울었습니다. 해가 초가 지붕을 비추자. 마당에는 어제 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문 앞에는 피가 말라붙었고 땅바닥에는 발자국이 엉망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문간을 흘낏 보고 수군댔습니다. 저 집에서 무슨 일이 났대 마님이 머슴이랑 뭐 그렇다더니 수군거림이 바람을 타고 집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월심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눈꺼풀을 감았지만 눈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내가 다 망쳤구나.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거칠었지만 자신의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만석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흐렸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겨우 움직였습니다. 월심아, 그 한마디가 너무나 부드러워서 오히려 가슴을 찢었습니다. 월심은 얼굴을 그의 손등에 묻었습니다. 나야. 괜찮아. 네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만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켜, 줄, 수, 없어서 그 말이 너무나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월심은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야. 지켜줬어. 너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그녀는 울음을 꾹 삼켰습니다. 이제 우리 살아야 해. 부끄러워도 욕먹어도 살아야 해. 그렇게 둘은 마주보고 울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피가 말라붙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새우산하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관아 쪽 방울소리가 댕댕 울렸습니다. 관속들이 마을을 돌며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관찰사 나으리의 명으로 마을 내 강도패 수사 중이요. 그 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자 월심의 몸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관찰사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끌어올랐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만석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약하게나마 그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은 길었습니다. 피와 눈물,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시작인 듯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문을 닫아두었기에 바람도 햇빛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눅눅한 피 냄새와 약자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소리와 억눌린 흐느낌이 이어졌습니다. 만석은 여전히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슴이 아주 천천히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그걸 확인한 월심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밤을 꼬박 사운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서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얇은 담요 위로 드러난 그의 팔뚝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그 붕대에는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피가 마르며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월심은 손끝으로 그 얼룩을 살짝 문질렀습니다. 피가 말라 딱딱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만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만석이 살짝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만석아 눈 떠봐. 만서가 만석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서히 무겁게 눈이 열렸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입술이 바스라질 듯 말라 있었지만 움직였습니다. 월심아 그 한마디에 그녀는 울음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응, 나야? 나야 만서가.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만석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눈빛이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월심은 이성을 잃을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 하지 마, 제발 그만 좀 해라.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만석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목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월심은 그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한 건 나야. 네가 나 지키느라 이 꼴이 됐잖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어 줘서 다행이다. 밖에서는 바람이 새으산하게 불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부엌문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리고 문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공어림이 들려왔습니다. 머슴놈이 마님을 위해 싸웠다더라. 과부가 머슴을 끌어들여서 이 사달이 났지. 관에서도 눈치 본다더라.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월심은 귀를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더 세게 만석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손 놓지 않을 거야. 조금 시간이 지나자 마을의 한 아주머니가 슬쩍 문을 열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세요? 월심은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아주머니가 문간에서 눈치를 보며 들어왔습니다. 소문이 마을에 다 퍼졌어요. 관아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그놈들, 복면패, 관찰사 쪽이랑 손잡았다는 말도 있어요. 월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요. 아주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들은 소문이지만 관아가 복면파의 뒤를 봐준다잖아요. 이번에 관찰사 나으리가 부임하고 나서 갑자기 집문서 잃은 집이 한둘이 아니라더라고요. 그 말에 월심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가보십시오. 월심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치를 보다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조심하세요. 그리고 살금살금 나갔습니다. 문이 삐걱거리고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방 안이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만석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들었지 만석은 반쯤 감긴 눈을 깜박였습니다. 월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안 될 것 같다. 만석이 숨을 고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위험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월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한 거 알아.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 살 수는 없어.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매서워졌습니다. 나는 네가 죽는 거 못 본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지킬 거야. 만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피곤해 겨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망, 가요? 월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도망치면 끝이다. 우리가 다 잃어버린다. 숨을 내쉬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이제 그만 울 거야. 이제 내가 싸울 거야. 만석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님, 그 한마디에 월심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월심이라고 불러라. 이제 우리 편이잖아. 그 말에 만석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작게. 그러나 분명히 중얼거렸습니다. 월심아, 그 말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관속들의 방울소리가 댕댕 울렸습니다. 마을을 돌며 복면패 수사, 운운하는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관찰사 나으리의 명으로 강도패 색출하라.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문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월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웃기지 마라. 그놈들이 다 한통속이면서 목소리가 낮고 살기를 띄었습니다. 만석은 그 목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그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지켜야 한다. 이번엔 내가 지켜야 한다. 그의 속삭임이 무겁게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둘 다 알았습니다.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살려면 싸워야 한다는 걸, 울음과 피와 분노가 식어가는 방 안에서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씨가 언젠가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